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3거래 연속 조정 장세다. 우리 시장 출렁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장에 퍼진 소문 진위 여부를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투자 전략도 공개한다. 네,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저희가 좀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도 기운 내시라고 막간의 이벤트를 했는데요. 앞서 달릴까 말까 김진호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 코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두 분의 당첨자를 선정해 드렸습니다. 지금 나가는 송윤섭님 그리고 레가툼님 두 분께서 응원의 메시지 김진호 매니저님께 전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지금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증시 오늘과 내일 검색하셔서 채팅방에 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커피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잠이 오는 이 점심시간 잠 깰 수 있는 이벤트 선물이 되었길 바라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시장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었을까? 근데 왜 반등하는 걸까? 그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어오자마자 방송하러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네. 죽다 살아났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이 오늘마저 또 빠지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을 짚어주세요. 네,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기조는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이고 또 어제도 굉장히 또 걱정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 중에서도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컸던 하루였었고요. 또 이제 그것을 받아주는 주체가 없는 상황. 또 기관도 매수보다는 결국 이제 동일하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에 양 수급들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걱정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약간 반등을 하나 싶었다가도 그냥 확 밀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패닉 상태 직전까지 좀 갔다가 지금 다시금 수급들이 좀 살아 돌아오면서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의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외받던 종목들의 그래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시장에 떠도는 정보들을 그렇죠. 몇 개 짚어왔거든요. 정말 사실이 맞는지 진위 여부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부펀드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파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국부펀드는 왜 나온 거예요? 결국 이제 시장은요, 오르면 오른 이유를 또 만들어내고요. 그쵸. 또 내리면 내리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가져다 붙였었어요. 첫 번째는 유럽발 혹은 북미발 코로나 확산세에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의 이제 조정 나타나면서 또 시장에 떠돌았던 게 바로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매도를 했다면 그 비어있는 포트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결국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전처럼 2월달, 3월달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듣고 나서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정보다는 중장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 시장에 떠도는 것처럼 만약에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메이저 수급의 포트폴리오 재정비로 인한 조정이라면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들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포트에 담을 때 그 종목들을 담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바닥권에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포트폴리오상 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종목별 개별적인 종목들의 변동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지수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오르고 종목이 오르게 되면은 그 해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히 맞아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공매도를 많이 카드를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래서 더 선물을 많이 이용하면서 풋옵션이나 콜옵션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최근에 현물과 선물의 수급이 굉장히 또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물에서는요,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팔고 기관도 많이 팔았는데
팔았는데 선물에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만 기관이 또 그것을 받쳐주는 또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 어제 왜 그렇게 팔았는지 모를 정도로 또 오늘은 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해지의 그 목적을 가지고 뭐 선물과 현물을 산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예전처럼 긴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짧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급의 혼란을 좀 가중시키는 지금의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개인들이 하는 말이 개미 털라고 한다 이렇게 그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뚝심 있게 버틸 수 있다라는 분들이 아니라 뭐 신용을 썼다던가 내가 지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쵸. 이러한 수급 공백 그리고 수급 출렁임에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하고 말거든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시장인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사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연일 남아주고 있어요. 이번 달 들어서도 매도하는 포지션이 많은데 기관도 그럼 그거 하나일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수익을 내고 싶은 그 욕구 하나일까요? 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연일 매도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만약에 지수를 견인해왔던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닌 기관이나 혹은 외국인의 매수세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만큼 파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그동안에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 정도의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관들이 어떠한 사유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는요 선별적 지금은 숫보다는 나무를 좀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지만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도 오전 지나고 나서 오후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 담아내는 것은 반도체 IT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거죠. 그동안에 뭐 제약바이오, 뭐 꿈,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서 증시가 올라왔다면 이제는 또 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결국 재무제표상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 IT 쪽으로의 매기세가 좀 쏠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기관과 외국인 뭐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원달러 환율도 우호적이고 해서 다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서 시장에 들어온다면 반도체 IT 종목군으로의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매기세가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동안 우리 시장 올린 건 개인 투자자들의 사자세였는데 그 수익만 쏙쏙 먹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파는 게 아닐까. 제가 세어보니까 8월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만 순 매수 포지션이었고요.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을 향한 좀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해외 증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뉴욕 증시 변동성도 커지고 그렇죠. 있고 여기에 뭐 테슬라, 니콜라 여러 가지 성장주에 대한 의구심 또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일단 뭐 유럽발 이 지수의 조정은 생각보다 그제 좀 강했습니다. 네. 그제 이제 유로스톡스가 이제 굉장히 또 크게 밀리면서 또 유럽발 팬데믹 2차 또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좀 지수의 조정이 나타났는데 네.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경협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경협주도 첫 번째에는 간단한 뉴스만이라도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거나 상한가를 가거나 또 단순한 악재만으로도 하한가를 갔던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였었는데 그게 학습 효과라는 게 생기니까 어떠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그게 움직이지 않죠. 이 코로나19 관련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파급력을 줬었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이 개발, 치료제, 백신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관심이 오히려 더 쏠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전에 코로나19가 시장 하락의 주범이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오히려 작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국 증시의 악재성 요인 또 남은 게 있는지 지금 추석까지는 연휴를 앞두고서는 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연말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양도세 부분을 또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유독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지수가 급락하고 또 이제 급반등하면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빛을 내서라도 주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
욕구가 또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제재가 이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가해지다 보니까 부동산 자금이 또 우스갯소리로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주식시장의 이 볼륨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이 개인 양도세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3억을 대주주로 3억의 투자금을 조건이라고 봤다면 지금은 굉장히 또 낮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10억이라고 봤다면 이제 3억만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양도세를 낼 수 있게 조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죠. 이제 매도 물량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위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지금 수준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할 때 12월에 네이버 카카오 괜찮을까요? 그때 주주명부 폐쇄를 앞두고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죠. 팔지 않을까요? 좀 고민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정말 주식 계좌 열기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아예 어플을 삭제했대요. 이럴 때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과감하게 매매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과감하게 매매하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난 5월달, 6월달, 7월달 예를 들어서 내 전체 자금이 100만 원을 가지고 과감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치면 지금도 과감하게 매매하는 것에선 동의합니다만 자금을 조금 줄이자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절반을 좀 줄여서 50만 원을 가지고 좀 과감하게 매매를 하는 즉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엄청나게 큰 급락은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코로나19가 터질 때처럼 지수의 급락, 시장의 급락이 나오면 어떨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때만큼의 급락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정 시마다 과감하게 매매를 하되 예전 4월달, 5월달, 6월달에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자본금을 좀 줄이는 수준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좀 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요.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죠.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혹은 적자 폭이 감소되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레포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서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종목을 봐야 될지 공격적으로 아무거나 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목을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포스코를 가지고 왔는데요. 포스코요? 네, 종목 코드 번호 005490번입니다. 자, 제가 앞선 조건이 뭐였냐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혹은 주가의 위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포스코 3분기 실적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그러냐면 1분기, 2분기 적자폭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3분기 지속적으로 적자지만 적자폭이 좀 감소가 된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를 삼아보자. 자, 1분기, 2분기보다는 적자폭이 감소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4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가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또 잘 나갔던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시젠 이러한 종목도 또 LG화학, 삼성 SDI 이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에서는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고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거기서 자금이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올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기세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안정적인 포스코를 지금 위치에서 보는 것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목표 주가 25만 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세요. 지금까지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